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전약 후강 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양대 시장이 뒷심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연기금 덕분이었는데요.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연기금 쪽에 820억 원의 순매수, 또 코스닥에서는 117억 원 매수한 것을 포함해서 기관이 모두 200억 원대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연기금은 별명답게 최근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저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증시의 구원투수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7년까지 주식 투자 비중을 30%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또 지난 7월 말 기준해서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은 17%였는데요. 올 연말까지 여력이 한 4조 원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연말로 갈수록 연기금의 매수세가 더 강해질 수 있을까요?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이 사는 종목을 따라하는 전략도 괜찮은지 오늘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준 전문가, 대신증권 김현웅 PB,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세 분입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전문가의 의견 한 줄로 정리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기관의 매수, 특히 연기금의 매수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견 보겠습니다. 최원준 전문가입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김현웅 PB 역시도 기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게 유효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건데요. 차현정 기자, 오늘 수급 추이 또 최근의 기관의 수급 추이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7억 원, 기관은 28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반면 개인은 매수 우위를 기록 중입니다. 기관 중에는 투신과 연기금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은행권의 매도 규모가 큰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짚어줬는데요. 외국인이 현선물을 매도하고 있고 또 연기금 쪽에서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매도, 코스닥에서는 연기금 9억 원의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현준 전문가님. 네. 자, 오늘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최근 들어서 저점에서 매수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여기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지수의 조정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연기금이라든 기관의 여태까지 여지껏의 포지션은 투자의 수급 주체로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지수를 방어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좀 보이는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 네. 지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래프를 이제 기준으로 딱 본다라면 지금 이 그래프가 빨간색으로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지수의 동향입니다. 그리고 이 검정색 선이 투신의 동향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 선이 연기금의 동향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지수가 갑자기 급락하는 시점부터 보게 되면 매수 규모가 갑자기 이렇게 위로 늘어나죠. 이 부분은 이 노란색 선이 지금 현재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이 지수와 동일하게 같이 동반해서 팔았다라면 그 자리를 갖다가 받쳐놓은 것은 바로 연기금하고 투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지수를 방어하는 형태, 그러니까 지수를 방어하는 형태 속에서의 매수 규모가 좀 컸다라는 것을 일단 기준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가득 차고 난 이후부터는 순매수와 순매도의 수급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물론 어제 자리에서 연기금이 한 800억 정도 사고 코스닥이 한 200억 정도 샀다. 그럼 합치면 한 1000억 정도 되는 규모잖아요. 네. 그런 규모는 사실상 그렇게 큰 규모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큰 규모라기보다는 이쪽에 대한 흐름, 이 흐름 자체가 방어하는 정도의 흐름이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코스피를 위로 강하게 끌고 나가고 싶으면 한 2, 3천억 정도의 꾸준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연기금이나 투신권의 동향 자체가 뭐 1000억대 아래에서 1000억대 이하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지수를 방어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1900포인트 근방 자리에 계속적으로 붙을 때마다 매수 규모가 좀 늘어나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갭락해서 양봉으로 강하게 오르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연기금 같은 경우에 강하게 좀 매수를 해주면서 방어해주는 형태의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투시는 2000포인트 이상에서 펀드 환매 압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2000포인트에서 계속 뭐 주가가 올라가기 힘든 그 요소가 바로 투신의 매물이었습니다. 투신 흐름에 대해서도 코멘트 좀 해주시죠.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신하고 연기금의 그 자금의 성격을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신은 상승장에 들어와가지고 상승장보다 그러니까 지수가 위로 올라가는 장에서의 수급이 좀 강세를 좀 기록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관하고 외국인이 같이 끌고 가는 시기에는 투신권의 수급을 좀 쫓아당기게 되면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보다도 빠른 수익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기금은 단기성 자금이라기보다는 중장기성 자금인 성격이 좀 강해서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해놨다가 올라가는 경우에서 꾸준하게 털어버리는 그러한 형태의 자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처럼 단기적으로 연기금의 자금의 성격이 좀 강할 때에는 지수를 위로 부양하기보다는 오히려 네. 방어하는 형태고, 투신의 성격의 자금이 좀 더 강해지게 되면 지수가 방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로 부양되는 형태의 네. 지수 그래프를 띄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투신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강한 매수세를 기록하지 않는 것은 위로 지수가 부양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방어하는 형태의 수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풀 수도 있는 거군요. 기본적으로 상식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연기금은 중장기성의 자금이고 투신은 단기성 자금이고 외국인 역시 중장기성의 자금이라는 건데, 이거에 따라서 또 지수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관 수급 체크 포인트는 뭘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지수가 단기적으로 좀 오른다는 형태에 띄는 단기성 자금을 운용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오히려 투신 수급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자체가 지난번 국가의 금리 인하 관련해가지고 탄력을 받을 수가 없는 자리였다면 오히려 투신 쪽에서 탄력적으로 들어오는 수급들, 그래서 그 탄력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 연기금의 흐름을 쫓아다닌다라는 것은 연기금이 사는 종목을 발빠르게 같이 사자라기보다는 떨어질 때마다 연기금이 매수하는 것처럼 기관 수급을 쫓아다니면서 체크 포인트는 떨어질 때마다 연기금과 같이 매수하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것이 손해가 좀 적다. 그리고 수익 나기가 좀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략의 포인트까지도 어느 정도 나왔네요. 김현웅 PB님, 네. 그러면 기관이 최근 들어서 뭘 샀는지 알아볼까요? 일단 그 첫 번째 슬라이드를 좀 보시겠습니다. 전일 이제 매수 상위 20위 안에 순매수 대금 금액 기준으로 이렇게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뭐 삼성전자,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이 쭉 보이시죠? 네. 그리고 뭐 하이트 진로도 중간에 껴 있고요. 그리고 뭐 CJ 대한통이라든지 뭐 대우인터까지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매수를 한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고 동참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알아보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IT 업종이 눈에 굉장히 많이 띄는데 LG전자랑 LG디스플레이가 가장 많이 샀죠. 그래서 왜 샀는지 좀 살펴보면은, 일단 LCD 패널 가격이 실제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LCD 자체가 이제 고사양화되기 위해서 레티나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고사양화되기 위해서는 LTPS 공정이 필수적인데,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LTPS 공정 전환이 좀 막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 위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LCD 패널 가격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그 LTPS 공정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좀 추구를 해왔던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꾸준히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도 많이 보이죠. 뭐 어떤 은행주도 보입니다만, 일단 유틸리티 업종 좀 눈에 띄는 업종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도 꾸준히 이제 담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전력난이 되다 보니까 전기값을 상승시켜서 한국전력의 그 매출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17% 정도 올라온 그 내용,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일 기업으로는 에너지 저장해서 이렇게 파는 단일 기업으로는 전 세계 1등이죠. 그러다 보니까 셰일가스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NHN도 눈에 띄는데요. NHN은 최근 들어서 또 외국인이 계속 팔죠. 그 외국인과 기관이 누가 이길지 저도 궁금한 그런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계속 팔고 네. 기관은 계속 사는 종목인데, NHN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관이 사는 이유는 이제 결국에는 카카오톡에 뭐 따라잡을 수 있는 그 라인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자체는 이미 카카오톡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 진출을 좀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독점을 먼저 선점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뭐 어떤 컨텐츠 가만히 앉아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높이 사는 것 같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 NHN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중국 내수주는 굉장히 많이 보이죠. 저희가 맨날 중국 내수 막 이렇게 환율 하락수에 뭐 이런 내용들 자꾸 언급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수급을 보셨을 때 중국 내수주가 막 껴 있습니다. 하나투어라든지 영원무역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막 아모레 퍼시픽도 그렇고요. 뭐 하이트진로도 마찬가지고요. 뭐 GKL 이런 것들 계속 눈에 띄죠. 그리고 대한통운 마지막으로 좀 짚어드리면은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택배 물량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골판지 업체를 추천드린 적도 있었었는데, 실제로 택배 업황이 그 물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업황이 개선되고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CJ GLS인가요? 그 원래 물류회사와 또 통합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룹 내 효율화 모멘텀도 있고요. 뭐 그런 내용들 때문에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NHN에 대해서는 라인이라는 모바일 메신저의 성장성에 대한 평가, 기관 외국인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만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 종목 어쨌든 가치가 있는 앞으로 영향력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제가 짚어드린 거가 특히 그런 모멘텀 성장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셨던 리스트가 어제 매수한 종목이라고요? 네, 어제 기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최은주 전문가님. 최근에 기관의 동향에 어떤 특징을 잡아볼 수 있을지 종목별의 특징을 한번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네. 최근 한 달 사이에 연기금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것은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NHN, 현대차, 호남석유, LG화학,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IT와 또 자동차와 화학주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네, 특징 잡아주시죠. 저는 이제 한 달 주기, 두 달 주기를 끊기보다는 이제 최근에 수급이 좀 가까웠던 한 5일 정도의 빠른 정도의 수급을 들어가는 것을 좀 기준으로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중장기 보유적인 관점에서의 연기금, 투신이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수를 방어하면서 빠른 속도로 강하게 좀 매집을 어떤 쪽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2, 3일 정도의 주가 내지는 뭐 4, 5일 정도의 주가나 한 주 주가가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좀 많이 뽑아봤고요. 일단은 앞에서 이제 김영웅 PB가 지적했다시피 LCD 가격의 상승, 그리고 이제 LCD 가격의 상승을 통해 갖고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가 부양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또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IT 중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그러니까 삼성 쪽 라인에서 삼성의 IT에 삼성이 갖고 있는 라인들을 다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LCD 패널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뭐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을 주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나 LG 전자 같은 게 이제 뭐 연말까지도 좋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한 5일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유틸리티 업종하고 통신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SK텔레콤이나 KT, 그리고 이제 뭐 LGU 플러스까지 이어지는 그 통신업종의 강한 반등세, 내지는 또 그 강한 수급에 대한 현황,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방어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형태와 셰일가스의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는 이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을 방어하는 형태의 흐름이 좀 나타나면서 같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시장의 레벨보다 조금 더 낮았던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는 단기 호재를 그냥 반영시키면서 강하게 매수해주는 그러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통신 유틸리티 쪽이 최근 5일간에 또 매수가 강해졌던 종목군이라고요. 네. 네, 이쪽은 뭐 셰일가스 등 모멘텀도 있지만 뭐 배당이라는 매력도 있는 거죠. 그렇죠. 배당에 대한 흐름이겠고, 그리고 또 시장을 방어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수 쪽의 포커스가 좀 맞춰지지 않았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이제 또 한 부분이 제약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선별적으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가는 흐름들이 있는데, 제약도 사실상 우리가 뭐 최선호 소비주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좀 내수주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뭐 제약 같은 경우나 뭐 통신 또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내수에 좀 힘을 받는 그러한 형태에서 시장을 좀 방어해주는 그러한 주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의 움직임이 업종 종목별로 다방면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쪽을 따라해도 괜찮은지 전략을 좀 자세히 마지막에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현정 기자, 기관의 수급에 대해서 어떤 변수가 있다고 여의도에서는 보고 있나요?
네, 연기금의 경우 현재 수준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높은 상황입니다. 과거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연기금의 매매 패턴을 보면 시장을 이끌고 가기보다는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고 저점 매수에 집중한다는 점에 있어 시장의 하방 경직성은 단단해질 수 있겠지만 시장을 추세적으로 이끌 수 없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부분은 국내 기관입니다. 그동안 국내 기관이 계속 매도를 했던 이유는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이탈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조정 과정에서 보면 1920선에서는 다시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국내 기관은 1900선 전후에서 주식형 펀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내 수급의 개선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김현웅 PB님, 연기금의 매수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켜주는 그 이상의 의미는 좀 갖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연기금의 매수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18%가 아직 안 되는 그런 비중을 지금까지 채웠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말까지 여력이 많습니다. 19.4% 정도까지 생각한다고 이미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일단 뭐 X로도 그렇고 매수 여력이 그래도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정된 주식 비중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좀 비중을 높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뭐 전체적으로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저가 매수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무슨 아무 종목이나 다 같이 매수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종목을 좀 골라봐서 또 같이 따라가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10월 초에 그 국민연금 자금회수 이슈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그건 이미 또 지나갔기 때문에 일단 그런 수급적으로 그다지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과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저희가 어떤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어떤 연기금 투자자들도 국민연금이라든지 우정사업본부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그 힘 있는 뭐 큰 손들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종목을 고르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실적과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을 찾아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은 뭐 어떤 수급이 거의 비슷하게 이제 보이실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외국인은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지 않는 구간이잖아요. 네. 이렇게 연기금이나 기관 쪽에서 가격 매력과 실적 매력이 있는 쪽을 선점해 놓으면 외국인이 여기에 또 가세를 하면 그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논리인 거죠. 네, 외국인도 네.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환율이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시장의 그 뭐 밸류에이션을 따져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매도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외국인도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에는 수급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수익률 게임하기 좋은 그런 종목들은 역시 연기금이라든지 이 투신코인이라든지 이런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좀 수익률 게임하기 좋겠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연기금의 자금 성격 자체가 지수의 하방을 지지하고 뭐 저가 매수에 나서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들이 산 종목이 아주 뭐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뭐 만족할 만한 수익을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곳의 시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차현정 기자, 여의도에서는 기관 쪽에서 매매하는 종목을 따라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증권업계에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무분별한 추격 매수보다는 개별 종목별로 펀더멘털을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기 급등한 종목들의 경우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진 데다 프로그램 물량도 어느 정도 소화된 시점이라며 기관을 따라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따라하지 말자는 쪽입니다. 자, 그럼 최원준 전문가님은요?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추격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금의 성격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고 계신 그래프가 이제 상방 주식 매수와 매도 차익을 남겨놓은 프로그램의 동향입니다. 기관은 프로그램을 이제 띄워놓고는 별로 설명할 수가 없는 수급이고요. 그러한 프로그램의 수급을 봤을 때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으면 차익장고가 상당히 많다라는 의미고, 이 이격은 언제나 다시 좁혀지고 그리고 다시 확장됩니다. 그러한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꾸준한 확장을 이어가지 못하면 곧 다시 이격이 좁혀진다는 얘기고요. 이 이격이 좁혀짐으로써
우리가 보통 메커니즘을 같이 따라가다 보면 이 이격이 좁혀지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전환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것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이 매수와 매도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천천히 좁히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그 연기금과 투자권의 수급이 좀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건 연기금이 사니까 나도 사도 돼. 이건 투신이 사니까 믿고 살 수 있어. 라는 흐름보다는 종목별 기술적인 흐름에 있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시장은 어쨌든 고점을 못 넘은 약세장에 통과하는 라인입니다. 네. 그런 약세장에 통과하는 라인은 수급도 뭐 이런저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이건 외국인들이 사니까 이거는 뭐 괜찮아. 뭐 연기금이 사니까 괜찮아. 이러한 흐름들보다는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예 그런 흐름들을 배제한다라면 아예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보시는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저평가된 종목, 소외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저평가다라는 것은 꼭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러한 종목들보다는 뭐 하반기에 가능성이 있고 또 내년까지 봤을 때도 조금 더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종목들 쪽으로 포커스가 좀 맞춰주기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화학주가요? LG그룹주라든지 아니면 또 LG 중국 그룹주요? 관련주 같은 예. 경우에도 저는 중국 관련주는 중국에 대한 부양책은 아마 뭐 시장에서 저 말고도 아주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부족이 아마 중국에 대한 부양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가장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일단은 가을에 정권 개편까지 계속적으로 기다렸던 중국이고 정권 개편이 나오고 나서는 오히려 강하게 드라이브인이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했었고 그리고 지금 역시도 그러한 판단은 이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라면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은 뭐 꼭 굳이 수급이 아니더라도 네. 뭐 바닥권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거는 뭐 인프라코어라든지 호남석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네. 포커스를 상당히 좀 좋게 갖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이 뒷받침 안 되면 샀다가 물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살만한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신 걸로 받아들일게요, 전문가님. 네. 네, 기억하겠습니다. 10월 23일 네. 중국주를 매수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화학주와 기계주 쪽, 또 LG그룹 쪽. 네, 김현웅 PB님, 기관 따라하기 괜찮을까요? 이유 없는 수급 추종은 안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유 없는 수급 추종을 하다 보면 고점 매수, 저점 매도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조용구 전문가가 정수기법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정보, 수급,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고려를 하라. 즉 이 종목에 대해서 뭐 한 가지 수급이라는 잣대를 놓고 어떤 종목 선택하시지 마시고 굉장히 크게 이제 파고들어서 이제 종목을 선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성장 스토리 실적이 보유된 종목으로 역시 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답이지만 정말 실질적인 답이기도 합니다. 그런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조영구 전문가님이랑 친하십니까? 갑자기 없는 분을 말씀하셔서. 조영구 전문가의 정수기법이라고요. 그냥 수급만 네, 저도 추정하는 압니다. 것이 아니라 수급도 고려하는 그런 내용이 좀 인상적이어가지고요.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또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으신가 봐요. 성장 스토리와 실적을 갖추고 있는 종목,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이 기존에 오스테 임플란트 자주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고요. 또 종목도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바이오 업종에서는 환인제약 좀 스몰캡 우울증 치료제죠. 그래서 최근 트렌드와 좀 맞는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업종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로엔을 골라드리고요. 로엔 같은 경우는 음원 가격 인상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 모멘텀을 받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 멜론이라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음원 가격 인상 관련한 모멘텀 플레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오늘 같은 경우 동아제약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아제약 같은 종목들로도 좀 오늘 좀 조정받을 시에 이제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저 같은 경우는 소외주보다는요. 이렇게 뭐 어떤 트렌드와 맞는 중국 내수주라든지 바이오 업종 이런 제약 업종이 더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원준 전문가와는 의견이 다르시네요. LG그룹주 쪽은 어떤가요, 김현웅 PB님? 중국 관련주는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네, LG그룹주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LCD 관련주들은 그래도 업황이 좀 회복되기 시작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패널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 패널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처음에 좀 자세히 설명드렸다시피 역시 그 공급 위축 이슈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LCD 업황은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특히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부분 편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조금 더 수익을 빨리 내기 위해서는 이런 그 중국 내수주라든지 네네. 뭐 이런 바이오 업종, 이런 제약 업종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준 전문가님은 기간 설정을 좀 더 길게 하신 거죠? 네, 일단은 뭐 중기적인 흐름에서 좀 놓고 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현정 기자, 두 분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나우 기관의 수급, 특히 연기금의 수급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